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최신 뉴스들 분석해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유명하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온도 서밋에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하나의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자산 발의가 또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15개 주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요. 주차원에서는 계속 법을 발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대선 이후에 이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국부펀드 대표랑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 국부펀드 대표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 주류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받아들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 제도권 편입 역시도 물론 지금도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에 따르면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대거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최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법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철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 각국의 이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암호화폐에 관한 입지가 강화될 거는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펜타러 캐피탈의 창업자인 댐 모어하드 같은 경우에도 패널 토론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랑 노벨 경제학상 비트코인 영원이 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자산 보유율은 사실상 0에 가깝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라고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관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환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채택을 하느냐를 요즘에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이 채택을 하고 기업이 사들인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기관들의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 양까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는지의 여부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알트코인 쪽에 관한 채택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올린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X를 통해서 이 글을 올렸는데, SEC와 또 바이낸스에 관한 소송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송 중단 요청이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 사퇴하면서 임시의장이 지금 앉아있죠. 그 임시의장에 관해서도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임시의장이 현재는 앉아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SEC와 바이낸스 소송 중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S에서 지금 거의 사실상 퇴출을 하면서 이제 자우창펑 바이낸스 창업자도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US의 점유율도 없어지고 거래 자체가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바이낸스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런 이제 미국에서 바이낸스 US를 지금 거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거래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표명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그 게리 겐슬러가 있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SEC 쪽에 관해서 워낙 강압적인 수사와 또 강압적인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우창펑이 실제로 신문을 받는다 이런 기사까지도 외신 기사로 떴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도 좀 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너 테릿에 따르면은 이번 공동 신청은 마크 우에다의 SEC 위원 대행 체제 이후에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 중단 요청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걸었던 소송이 몇백 건에 달한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크립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은 소송을 하는 그런 SEC다라고 이제 보여졌던 시점이었는데, 일단 SEC와 바이낸스가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소송을 이제 SEC가 바이낸스가
SEC와 바이낸스가 일단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소송 중이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 정부 때 SEC가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소송 자체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스탠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얼마나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하나의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이번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지켜본 이후에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 중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 때문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과 같은 SEC와의 법적인 분쟁을 진행 중인 기업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사실 리플 쪽도 굉장히 영향력 많이 받아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게리 겐슬러가 마지막으로 사임하면서 항소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황인데 이렇게 소송 자체가 바이낸스 쪽이랑 중단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리플 쪽에 관한 소송도 사실상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변화가 향후 소송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퓨처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시장 거래량 나타내는 건데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트위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선물의 청산 규모들이 현물 시장에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의 선물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45% 줄었고, 17% 줄었고, 47%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거래량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과 보합을 나타내면서 줄었죠. 이더리움, 솔라나. 근데 이제 그 규모의 폭을 생각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7%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밈코인 보겠습니다. 밈코인 역시도 선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말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주요 밈코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지코인, 봉크코인, 페페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을 각각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밈코인 쪽으로 관한 선물 거래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7% 줄었습니다. 근데 밈코인 볼게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90%, 그리고 봉크코인은 마이너스 92%나 줄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밈코인 쪽으로의 약간의 투기 세력들이 조금 더 지배적이었다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비트나 이더와 같이 조금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제 밈코인 쪽으로의 비중은 충분히 조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통일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선물시장 거래량에서 나지는 부분이잖아요. 윤곽이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는 항상 밈코인 쪽은 좀 유의를 해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같이 드리면서 또 오늘 크립토 뉴스들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